지금부터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항목, 물어보는 질문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첫 번째, 제가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질문을 제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이걸 만들 것 같습니다. 1번이요. 자, 1분에서 또는 3분 동안 자기를 소개해 보십시오 라고 저는 문제를 낼 것 같아요. 그러면 쓰는 사람, 이 자기소개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리내서 읽었을 때 1분 정도 분량의 자기소개를 적거나 3분짜리를 적으십시오 그러면 3분 정도, 소리내서 읽었을 때 3분 정도 분량의 자기소개를 적어야 되죠. 자, 1분 정도 자기소개를 하십시오라는 것은 이번에 공무원 그 면접, 최근에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우리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1번. 자, 1번. 1분 동안 너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대본을 만들어놔. 2번. 이 뒤에 영상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 지원 동기. 왜 공무원을 하려고 하셨습니까? 지원 동기,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할 것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예상을 못한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. 그 친구가, 그 지원자가 근무하게 될 지역에 주민센터가 몇 개인지. 자,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주민센터가 몇 개인지 개수를 물어보더라고요.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. 근데 얘가 이제 나름대로 근사치에 맞게 대답을 했으니까 최종 합격을 했겠죠. 자,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1분 자기소개 또는 3분 이내의 자기소개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. 1분 자기소개는 다른 자소서의 항목을 다 적은 다음에 이것을 요약해서 적으면 딱 맞아요. 다시요.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한 10가지 정도 돼요. 예를 들어서요. 그 10가지의 그 항목에 맞게 적었던 답변을 다 모아서 압축해서 1분 동안 얘기할 수 있으면, 요약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. 1분 동안 자기소개 한 거와 자기소개서 쓴 거와 다른 내용이 다 달라요.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상하잖아요, 또. 사실 1분 자기소개는 면접에서 많이 이제 쓰는 것들인데,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, 글로 작성할 때 말할 것까지 좀 대비를 해서 작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. 1분 정도 분량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첫 번째 질문할 가능성이 높아요. 이 항목은요.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제 좀 들으려고 하고 집중해서 보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항목은 중요하다. 여러 번 글로 써보고 말로 확인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. 그래서 1분 자기소개 정도를 글로 작성해 보십시오. 3분 이내의 자기소개를 글로 작성해 보십시오.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 보셔야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항목을 다 적은 다음에 이것을 요약하는 게 아마도 1분 자기소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. 요약, 집중,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넘어가겠습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면접 설명할 때 이 얘기 또 할 거예요. 이 자기소개 얘기는요. 자, 두 번째, 자신의 성장 배경을 적어보시오. 아주 고전적인 자기소개 항목이죠. 성장 배경. 자, 근데 성장 배경이 참 난감해요. 제가 반과로 1번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가정 환경. 근데 이 항목은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이 항목은 쓰임새가 없어요. 가족 얘기를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환경은 전혀 쓸 일이 없는데, 혹시나 이 고전적인 자기소개서를 원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이 가정 환경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.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요새는 이런 걸 묻는 추세는 아닙니다만 혹시나 쓰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. 그걸 가지고 차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다만 블라인드 채용 등 공공기관 채용 같은 경우, 공무원 채용에서는 이런 가정 환경을 절대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반과로 2번 학창시절. 자, 이거는 좀 여러분이 나눠서 미리 정리하시면 좋아요.
내가 청소년 때 학창 시절과 대학생활 때 학창 시절을 나눠서 좀 하면 좋죠. 그래서 만약에 뭐 성장 배경을 쓰시오라고 한다면, 이게 문항이 있다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사례를, 그 적합한 사례를 자세하게 쓰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자세하게.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해봤고요, 저것도 해봤고요, 뭐 A도 해봤고요, B도 해봤고요, C도 해봤고,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사례를 자세하게 써야 읽는 사람이, 아, 얘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이런 태도,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. 질문 하나에 답변을 많이 나열하면 읽기가 불편해요. 그리고 평소에 사례마다 좀 분량을 좀 길게 채워가지고 미리 좀 적어두면 지원할 때 무척 편리하죠. 자,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이 5개 정도가 있고 대학 생활의 경험이 5개 정도의 학창시절 경험이 사례가 있어요. 이걸 미리 적어뒀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내가 A 기업에 지원할 때는 고등학교 요 사례, 대학교 요 사례 두 개 합쳐서 내고, 내가 B 기업에 지원할 때는 고등학교 요거 사례, 대학교 요거 사례 이렇게 합쳐서 내고,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시간이 얼마나 많이 절약되는데요. 이거 만약에 사례가 내가 겪은 게 많은데도 만약에 적어내지를 못하면 제3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. 특히나 자기소개서 문서는 만나기 전에 보는 건데요. 그리고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. 좀 많이 이런 쪽에 그 자기소개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이라고 하면은, 이 사람은 지금 2가지 정도의 경험만 적었는데, 경력만 있는데 사실은 더 있겠구나, 사실은 더 많겠구나, 이걸 느껴요. 아, 이런 경험, 이런 걸 했던 사람이 설마 이것만 했겠어? 더 했겠지,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한두 개의 사례를 자세히 쓰자. 감상이 아니라 사실, 객관적 내용을 쓰자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쓸 때 연도나 날짜, 시간 같은 거를 알고 있으면 기록을 해 두시면 좋아요. 자,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뭐 시급 얼마를 받았다, 뭐 주말에 몇 시간 일했다, 평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다,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많이 집어넣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. 아니, 옛날 같으면 이렇잖아요. 저는 뭐 엄격하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,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.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사례를 쓸 때는 한두 가지를 깊게,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숫자를 동원해서 얼마를 벌었다, 며칠부터 며칠까지, 뭐 그 다음에 몇 명이서 같이 했다. 아니, 혼자 하는 거하고 10명이서 하는 거 다르잖아요. 이런 내용을 썼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뭐라도 좀 눈에 띄는 자소서, 똑같은 성장 배경, 만약에 100명이 다 제출을 했는데 다 뭐 이렇게 뻔한 내용이네 하던데, 갑자기 갑자기 날짜가 좀 나오고 인원이 나오고 돈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러면 아무래도 눈여겨 보죠. 그 다음에 학점 뭐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, 95점을 받았습니다, 예를 들어서 이런 거. 저는 그래서 좀 수치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일단 자기소개서 기본적인 내용, 성장 배경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